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오전 6시 3분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죠? 이번 주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하니 특히나 동해 쪽에 사시는 분들은 좀 잘 대비하셔가지고 피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뉴스인데요. 월요일 뉴스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간단히 한번 보고, 화요일 뉴스 보고, 이제 코인하고 주식하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네. 자, MG도 어르신도 테마주 단타 뛰어들어 코인 광풍 때보다 더 과열되어 있다. 나만 뒤처질라 포모 심리가 확산되어 있고 배터리 중소형 묻지마 투자 60대 이상 반년새 거래액이 157%가 높다.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 거품을 키워서 향후 주가 조정 된 피해가 커질 것이다. 네, 제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네,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어요. 지금 100만원 정도 되는데 고프로가. 네, 고프로뿐만 아니라 금양 뭐 이런 애들 같은 맥을 함께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지금 저는 또 여러분들 또 지금 테마가 돌고 있다 보니까 과거 2018년 코인 테마가 왔었을 때 2021년은 모든 종목 자산이 주식 뭐 부동산 다 올랐던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버블 시장이었다면 2018년 시장 코인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리플이 4,000원 넘어가고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으로는 싼 편이죠. 2,800만원 넘어갔던 그 시절 그죠? 뭐 이오스 퀀텀 10만원 이렇게 갔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업황이라는 게 돌고 돌거든요. 우리가 뭐 이번에 이제 그 2차 전지가 이제 메타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온 흐름이 초전도체죠. 초전도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이라면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을 발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도의 갭 차이냐면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화기 문명을 상대하는 정도의 그 기술적 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칼 들고 다니던 애들이 지금 미군이랑 싸운다고 보시는 정도의 수준이 초전도체의 상온 초전도체의 발명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정말로 잘 됐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됐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분을 그 개발하셨던 그분을 기준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전도체는 대단한 발견이에요. 잠시 샜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 봅시다. 마음카페에 올라도 2차전 투자 인증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코인 광풍을 넘어서는 열풍. 2, 3년 전, 그러니까 우리 3년, 아니죠. 3년 넘었죠. 야, 5년 전 됐습니다. 2018년이니까. 2018년. 이걸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21년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네. 남편 몰래 주담대 받아서 코인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시가 주머니죠. 그죠? 이더클 사면 20만원 간다고 해서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2년 묵혀두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더클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존버하세요. 이더클 정도면 올라갈 거예요. 마이너스 50%. 그죠? 이들 때문에 인생 이혼당하고 인생 좀 쳤다. 참 원금은 참 그 남편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코인 고수 친구 말 보고 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 무슨 종목이지? 볼까요? 기타 잡코인도 쭉 잡았죠. 칠리즈 네. 레버리지 선물하면 한 방에 복구하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분 참 이더리움 클래식을 잠깐 보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 그때 가격이 여기였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열토막 나 있습니다. 칠리즈 볼까요? 칠리즈 그번에 사셨던 가격이 300원대였잖아요. 그죠?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그리고 그 2차전지라고 다를까요? 2차전지 분명히 비전 있고 코인과는 다른 실물도 있는 거지만 2차전지를 가루는 회사는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중에 사실 한국의 이제 에코프로와 그리고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하지만 중국의 CATL과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시장을 점유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의 14억 5천만 인구의 전기차 보급이 이미 다 돼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아직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가 거의 다 한 7, 8월 이상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비싸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게 테마가 터진 종목에 뒤늦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신다거나 근데 뒤늦게 들어가서 이게 미래다 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꼴 나는 겁니다. 좀 잘 챙겨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이제 오늘 뉴스 봐야죠. 네. 발행 확대 일본 매각 전망에 이 16물 금리 최고 수준이다. 그죠? 괜찮은 이런 것들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환율이 지금 좀 높아져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경기 반등 신호 반도체 제조업 회복세. 차라리 반도체가 낫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저축 6개월 만기에도 4%대 금리 짭짤하다. 괜찮죠, 그죠? 어른 되자마자 빚이 허덕 20대 연체율 역대 최고. 우리 20대 분들 죄송합니다만 20대 분들이 개차반인 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었던 20대 분들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기성세대 분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잘못이 큽니다. 독립성을 전혀 키워주지 못하고 부모님 치맛바닥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을 약 20년 가까이 만나왔습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뭐 잘 괜찮은 애들도 있습니다. 독립성 가하고 자기 밖으로 챙겨서 이러는 그런 좋은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그냥 모든 걸 다 부모님이 다 챙겨줘요. 모든 걸. 보호라는 명목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도 자식 키워봐라. 그게 되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결과가 얘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집값이 비싸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부 다 자동차 할부 땡겨가지고 허세 부리고 그저 명품런 뒤에 가서 허세 부리고 그게 다잖아요. 그쵸? 자, 일주일 빌리면 이자 안 받기도 비투 부추기는 증권사들 문제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복구할 수 있어 라고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용미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위주로 해서 지금 신용미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글쎄요. 결과는 일단 답은 나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 박살날 거예요. 박살나고 진짜 다시 움직여야 진짜 가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 한센 방송을 잘 안 보죠. 여러분들 절제시켜 드려야 되니까. 그죠? 차라리 반도체가 낫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안 갖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종목들 뭐 1, 20%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십시오. 이마트 같은 거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더만. 그죠? 하이트 진로 뭐 담배 인상공사 바닥에서 지금 톡톡 튀기 시작합니다. 수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해되시죠? 자, 그 정도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인가요? 환율부터 체크해야죠. 그죠? 환율 1,300원 넘었네요. 환율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기름값을 보니까 이제 주유사 대구 기준으로 1,650원 정도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다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또 자극이 되면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계속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오늘 원쿨로 다 보여드릴까요?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따로 올려야 되나? 일단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올려서 버텨야 되고 올려서 전 세계 돈을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웃 나라의 파산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해를 가장 볼 가능성이 큰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있잖아요. 버텨주고 있는 부분인데 EU가 낼 수도 있어요. 유럽이 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엔 유럽이 1등일 것 같고요. 한국이 한 2, 3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위가. 그래서 그걸 깨먹어야 미국이 버티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패권에 대한 전쟁,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는데, 2%의 지금 금리 차가 나온데도 1,300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한국에 대한 그 기업들, 경쟁력들 아직까지 충분히 강하거든요. 기술력이 워낙 좋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 좀 노동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고 꼼꼼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기성세대화 다 돼버려가지고 새로운 젊은 에너지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이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예전에 40대, 50대, 60대 지금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의 열정만큼은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그것도 많고 인구수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썩어도 보통 2잔 3대는 간다고 하죠. 그 기술력들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고 그걸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초전도체가 또 만약에 사실이면 그것에 대한 그것도 능가할 만큼 기술이 될 것이고. 여러분 초전도체라는 감이 없죠. 제가 물리과를 좀 공부를 해서 저는 조금은 이제 그냥 여러분 보통의 이제 지식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가스가 좀 반등하고 있네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 뭐 이거는 3달러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빅스가 또 다시 안정화가 좀 되고 있네요. 그죠? 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22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42평, 그리고 날봉상 42평, 그리고 주봉상 12평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서 이번 주에 살짝 양봉 뜨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충분히 용납 가능한 부분이고, 요 추세 있지 않습니까? 좀 조금 안 맞는데, 요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에 대한 반등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쭉 상승할 거냐? 상승을 하는 게 안 좋다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뒤에 하락은 감당 못할 만큼 되는 겁니다. 자, 빚이 많아요. 부채가 많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미국 정부 부채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1년에 이자만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뭐 미국의 가게들 이제 그 뭐 기업들은 좋죠.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거기 좀 상승 어느 정도 되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괜찮을 거야. 부채를 좀 관리하고 뭐 또 대출 풀고 이러면서 괜찮을까요? 하지만 제가 어딘가에 댓글을 그렇게 좀 달아놓은, 그 비슷한 기사에 댓글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뭐라고 달아놨냐면, 시한폭탄의 연장을 대가로, 그죠? 시간의 연장의 대가를 우리가 원한다면 폭탄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냥 빨리 빠졌어야 됐어요. 빨리 빠지고, 미국은 중국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예전에 그 삼국에 대한 합의체 형태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좀 그냥 단일 패권국 아닙니까? 그런데 잘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은 과거에는 러시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가 우리 푸틴이 똥을 싸가지고요. 그죠? 전쟁을 절대 치렀으면 안 됐지.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쳐들어가 버리니까 전부 전 세계를 저로 돌려버렸잖아.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할지, 또 시진핑 주석도 러시아처럼 또 전 세계를 저로 돌리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그럴 것이고, 세상이 좀 흔들리더라도, 경제가 좀 안 좋아지더라도,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돌려서 미국이 단일 패권국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목숨이 좀 있겠죠. 그죠?
아무튼 더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정도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 지금 5주평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렇게 눕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8월 정도에서 뭐 잘 좀 적당한 조정세를 버티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오를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뭐 폭락도 폭등도 아직 없겠지만 그냥 꿀렁꿀렁 하면서 각도를 좀 눕혀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락에 대한 흐름, 추세, 정말 무너지는 큰 흐름은 얘가 깨져야 대화가 됩니다. 이 추세를 깨져야. 이게 지금 메이저 추세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작은 준 메이저라고 할까요? 준 메이저 추세가 정도가 하나가 이파이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죠? 요게 또 하나 있네, 그치? 그 녀석. 작은 녀석. 그리고 요거는 아주 작은 녀석은 깨졌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만들까? 요게 지금 요게 깨졌습니다. 여기. 그래서 21상 심리는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큰 흐름상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연출이 됐고, 그죠? 연출이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하락세로 접어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갔냐? 요 부분에서 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봉우리가 형성될 때가 여러분들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 메이저급이죠. 요 녀석. 그러니까 볼벤 하단가, 그러니까 날봉상 60입니다. 심리는 망가졌지만 아직 수급은 살아있는 상태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대해 수급이 날아가기 전에 왔다가 이제 살짝 좀 나오고 들어주고 다시 빠지는 그림.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다. 계속 요 비슷한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저는 미국 주식은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환율이 또 더 높아져서 이제는 또 메리트가 또 없어져 버렸거든요. 환율이 낮을 때는 그나마 메리트가 있어요. 이런 상태고, 굳이 하시더라도 요 15,260이죠. 요 저점. 여러분들 선물을 보시면 요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막 선물 요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 형성이 많이 돼 있어요. 요 저점을 꼭 손절로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지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13,000대, 그러니까 이 차트로 14,000대 초중반까지는 무난하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것의 조정에 대한 이제 주범은 애플이죠, 그죠? 애플 같은 경우는 저는 비싸다, 죽어도 안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플이죠, 애플. 그죠?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비싼 가격입니다. 아직까지도 비싸요. 그렇죠? 수급을 깨져버렸죠. 그래서 경기인데, 애플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뭐 여기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네요. 다른 애들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과 이제 삼성을 부부러 보게 되면, 경기에 대한 측면이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이 정도? 160? 170, 160 요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걸 보시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650에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제가 요걸 코스피 언제 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2500 아래에서 살려고 하면 좋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조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쇼각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점도 낮춰주고 있고 있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횡보를 한번 하고 마지막 불꽃 한번 주고 떨어지면 사악하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역시 너희들 틀렸어. 2차 프로 전지는 이 멘트가 한번 나오고 나서 항상 그랬었어요. 우리가 주가가 빠지기 전에는. 그게 나오고 나서 빠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가지고 2차 전지를 사세요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점쟁이가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을. 차트쟁이들 점쟁이가 아니거든. 아무것도 던져주고 이거 뭐 맞춰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석가들입니다. 분석가들. 아, 이런 상황일 때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상황일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상황일 때는 어쨌든 비싸니까 한 번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건 사진 않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시기는 가을이죠. 제가 23년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오래 많이 드렸다. 그죠? 근데 사실 코인 쪽이긴 한데 가을에 변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바닥을 찍을 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코인계들은. 그리고 증시는 이제 내년 초가 아마 바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번 가을, 내년 초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좀 편하게 주워 가셔도 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 정도까지 끌고 가다가 뭐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좀 유효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언급드리고 있던 종목들 니콜라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제가 요게 지점에서 여기서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전설의 뭐 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 시그널이라든 부분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2에서 잡아보시면 좋다. 근데 뭐 $2 아래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딱 $2에서 반등을 했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서 난 안 살란다. 만약에 그냥 가게 되면 $5 근처에서 팔아보셔라. 근데 이게 안 간단 말이야. 그죠? 안 가고 조정이 나왔죠. 좀 다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겠지만 차트랑 투자랑 그걸 알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가 매력 있는 자리냐 매력 없는 자리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때는 매력이 없었어요. 우리 공식이죠. 그죠? 거리 터지고 각도 주고 거리가 준 고점. 공식이잖아요. 이건.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바닥을 다지고 돌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2 슬쩍 $5가 오게 되면 얘가 좀 매력이 생기는 거예요. 맛이 조금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죠? 군침이 도는데 그냥 한 번에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하잖아요. 그죠? 천천히 맛있게 천천히 먹으셔야죠. 천천히. 그죠? 굳이 얘 말고 다른 것도 많거든. 한국도 전기 트럭 많거든. 근데 실적이 있는 회사니까 실적이 있는 회사니까 그래 거기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패 걱정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에코프로는 계속 챙겨 드려야겠죠. 그죠?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조정이 나오죠. 반토막 나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아닌 거지. 이거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제가 원래 이거 참고 계속 하다 보니까 승리란 이 제정신이 짐승 새끼들이에요. 얘네들이 개돼지 새끼들. 더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돈 못 벌어요. 절대. 얘가 200만 원,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가도 이 사람들 돈 못 벌어요. 거래 터지는 거 보시면 다 여기서 터지잖아요. 고점에서. 물론 아마 30만 원대 초반에서 반등을 한번 할 겁니다만 이게 한 40만 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돈 못 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많이 올라서 부럽다 하시죠. 이거 버티는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진짜요. 절대 몇 명 안 돼요.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제가 여기서 100만원 아래 90만원 전후, 그러니까 80만원 후반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30만원 정도에서 팔아라 그랬죠. 이 끝이에요. 더 이상 볼 거가 없어요. 이제 수렴 패턴 만들고 있어요. 수렴 패턴 만들고 있는데, 거기도 빠지고 있으니까 수렴 패턴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살짝 또 주겠지. 또는 아니면 여기 바닥 한번 치고 주겠지. 그래서 이제는 80만원대 오게 되면 단타를 한번 쳐볼 수도 있겠지. 그죠? 이거는 ABC 패턴에서 저점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잡는 것도 반등을 여기 이렇게 갈 거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50만원대까지 빠질 거예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 에코프로 50만원대까지 빠질 거니까 그때 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 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나쁘게 말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7월달부터 뭐라 그랬냐면 이쯤부터 할 겁니다. 7월 한 초중순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HN이 낫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이걸 노려라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HN 보십시오. 그때 여기서 HN 이런 걸 이때 노려라 차라리 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가 지금 또 더블로 뛰었습니다. 거의. HN도 이제는 안 살 거예요. HN은 만약에 10만원 아래짜리를 주게 되면 그때 한번 담궈보세요. 살짝. 아시겠죠? 얘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좀 보여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0.5% 제가 차트를 봐놨는데 여기 빠져서 0.5%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가다가 막 힘을 내서 막 가고 있어. 지쳐서 막 와 하고 가고 있는데 힘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이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혈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인 거야. 쌩쌩할 때 사야지 왜 여기서 살라 그러냐고. 내 말은. 그죠? 차를 주면, 휴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찍고 나면 아마 다 이거에 8만원, 9만원까지 다시 한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점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흐름도 파동도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궁극적으로 얘도 저는 막 궁극적으로 투자의 관점, 그러니까 장투의 관점으로서는 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NT 생방송 중에 이걸 또 이렇게 여러분 어떤 분이 물어보셨죠, 그죠? 장투하면 안 돼. 이런 거. 단타는 요 2만원 요 정도에서 한번 단타 한번 쳐보셔도 뭐 안 들진 않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이거 낚시 던져놓고 기다려야 돼. 슈팅이 나오면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고. 파도가 이렇게 몰려오잖아. 이렇게 몰려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굳이 차라리 이런 애들 사세요. 카카오페이 난 괜찮아요. 이제는 뭐 좀 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괜찮고 교촌 난리 쳤죠, 그죠? 근데 아직 거래가 없네. 교촌은 좀 그렇더라. 여담인데 여러분들 저는 교촌 치킨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잘 안 먹는데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교촌 레드 콤보가 진리죠. 네, 그게 23,000원이에요. 근데 배달비 포함되면 26,000원, 콜라 넣어버리면 3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여담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쿠팡이츠 아르바이트를 요즘 최근엔 좀 안 갔네. 가끔씩 하는데 심심하고 바람 쐬고 싶을 때 BHC에서 쿠팡이츠에서 BHC 무료 배달 10% 할인 이런 거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18,000원에 콤보를 먹을 수 있어요. 캡이 거의 만원 가까이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교촌의 매력이 없는 거지. 레드 콤보는 맛있지만 여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게 낫다고. 전도 글로비스는 망가져 버렸네요. 네. YG 한국 콜바 추천주였습니다. 한국 콜바는 많이 올랐어요. 보여드릴까요? 맞는 것만 보여주죠. 안 보여드릴래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죠? 네, 바로 가는 게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네, 성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요 자리를 손절로 봤는데 요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컨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저 자리가 처음으로 딱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기는 해요. 이건 이제 스터디용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2만원 아래에서는 또 주워 담아 보셔도 좋고, 요거는 여러분들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공개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쌤도 사람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지금 딱 배팅 해볼까 말까 한데,
ABC에서 조정을 나오고 주고 있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와주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물려도 시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물려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분이 다 돼가네요. 자르고 다음 주제 그냥 연결해서 붙여서 할까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거 주제는 잘라서 해야 되겠어요. 네이버 차라리 이런 거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카카오도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 있고 여기 4만원대 아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거 시작하는 게 나아요. 기대값이. 그러니까 그 비차 전지주들보다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물려 있어도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경기가 막 리세션이 막 심하게 오고 갑자기 한국 경기가 부러져 가지고 파랑을 본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시간을 해결해 주는 종목들이라니까. 이해되시죠? 이때도 네카오면 난리를 쳤었는데 어우 정말 사람들은 왜 배우는 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발전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너무 가버렸네요. 참 종목 하나 찾기가 쉽지가 않아.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9,000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살짝 살려주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되냐? ST 네. 오케이. 여기에서 반등을 줬고 요 자리에서도 반등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2,800달러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꿀렁꿀렁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그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고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찝찝한 구석은 좀 있습니다만 짧은 단타라도 지금 정도에서 도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라고 제가 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요거는 좀 기술이 좀 되고 배팅을 좀 하실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요 자리죠. 28,490 요 자리를 선절로 두고 배팅을 쳐보시고 한 번 정도는 깨질 수도 있다. 이거 정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한 번 정도 깨지게 되면 추매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단등을 추면 여기서 배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손절 한 번 주고 그리고 손절 두 번 나가게 되면 이번 때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배팅을 할 수 있지만 기대값이 엄청 좋아서 편하게 제가 오면 사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거 위험하다, 안 좋다, 빠질 수 있다, 하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다면 지금은 중립 정도 그 이상 살짝 그 이상 정도는 됐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알트코인들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을 보게 되면 BTC 차트에서 오늘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남의 옛날 메이저 누가 리플 올라가고 걔네들 그 돈 벌어가지고 다른 거 작업하고 다른 거 작업하다가 이제 계속 점점 작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막 크게 슉슉슉슉 움직일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비트코인은 그런 흐름은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좀 잔정적이고 단단하게 움직이는 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움직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배열 상태, 기술적 분석의 배열 상태를 잘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스닥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처럼 막 이성을 잃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3천만 원대, 그 비트코인 3만 달러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기분이 되게 비싼데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랬고 아직도 그 정도 해? 그렇구나. 걔는 원래 그 정도 했어. 옛날에 좀 비싸도 좀 떨어졌네. 요 정도의 마인드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23년은.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좀 조정을 좋아질 수도 있겠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추세가 이렇게 잡히고
그죠? 이렇게 하나 잡히고, 이렇게 좀 어디 갔냐? 여기도 하나 잡히고, 있는데, 여기, 요 노란색 선 요 보이죠? 이렇게 돌아 떨어진 요 녀석이랑, 60선 이렇게 여기 지금 한 개가 60선이랑 120선이거든요. 이 베베 꼬이는 이평선 사이에서 주가도 베베 꼬이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툭 튈 수도 있습니다. 뭐 툭 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좀 빠지면 어떻고 좀 오르면 어떻고 일목균형표도 이렇게 좀 이런 의문대를 잘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그럼 지나가서 뭐 조정 좋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공간을 잘 거쳐서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다 적혀졌을 때 비트코인은 최대 3억까지도 갈 수 있다. 20만 달러인가? 최대 3억까지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당장 빠른 시일로 결정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거품이 빠지고 한번 전 세계를 한번 확 휘청하는 그런 조정이 가을 이후에 온다면 가을 이후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온다면 만약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방 1800만 원의 자리 1800만 원 정도까지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시원하게 베팅을 한번 해보셔도 좋다. 왜냐면 이건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인데 비트코인이 만약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미국의 증시가 한번 휘청거리는 흐름, 그러니까 확 오르는 게 아니라 같이 빠졌고 공포가 같이 왔었을 때 오게 될 텐데 그럼 공포에 대한 대체제로 뭘 찾을까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달러까지 믿을 수 없네. 비트코인이라도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팽배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확률은 거의 뭐 없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메타디움 이런 애들도 뭐 지금 딱 단타 칠 수 있는 흐름이긴 하죠. 짧은 흐름에서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하셔야 돼요. 많이 가는 흐름이 아니고 살짝 튀면 40원 3장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 손절가는 37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좀 지나간 거긴 한데 예. 여러분 언제 보실지 모르겠습니까만 자 저희는 이제 요게 좀 나갔었습니다. 단타가 네. 자, 알고랜드라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알고랜드 130 초중반에 예. 단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140 초중반. 아이 씨발 말 잘못했네요. 네. 아씨. 말을 잘못했네. 아이고 반등을 했는데 그죠. 아무튼 그렇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40분 동안 긴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힘차게 생활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는 건강보다 방송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